일방 때리고. 응, 알겠어. 절경 앞으로. 가운데로 핫! 옛말 할아버지 죽도를 모조리 물리치고 오늘의 점령했습니다. 대장 전대범 사랑 옛말 할아버지 우지 까마근데나 멋있는 일 접치가 과일 종료한다. 꼬마대장 김창룡 꼬마군대 동무들의 전투 성과를 축하합니다. 난 승현이 같은 우스남들을 5놈이나 잡았습니다. 난 9명이나 아니 난 9놈이나 잡았습니다. 난 학을 먹었습니다. 나도 학을 먹었습니다. 야, 너희들 같이 조그만 것들이 어떻게 화구를 막다고 그래? 우리 춤이라면 몰라도 형님 내뭐 아이가 아니나. 우린 이제라도 인민군대에 나가면 원수함대로 화구를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단 말이야. 그렇지 않고 지난 조국해방 전쟁 시기에 적의 화구를 막은 영웅 전사들 가운데는 소년단원도 있었습니다. 서른다는 오빠가 학을 먹었단 말입니까? 예. 할아버지 그 얘기를 해주십시오. 예. 해주지요. 자. 할아버지도 서른다는 됐구나. 예. 오늘 할아버지가 소년단 붉은 넥타이를 메고서 화구를 막은 소년단원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길 보라요. 조국해방 전쟁 승리 기념관에 가면은 백운성 소년이 화구를 막을 때 입었던 군복과 소지품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할아버지, 예. 군복에 피가 묻었습니다. 예. 할아버지 군복에 청탄구멍도 있습니다. 할아버지, 저 군복이 화구를 먹을 때 입었던 군복이 아닙니까? 옳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16살밖에 안 된 소년단원이 인민군대에 나갔습니까? 예, 어떻게 15살밖에 안 된 어린 소년이 인민군대에 나갔고 인민군대에 나가서 용감하게 싸웠느냐 하는 얘기를 이제부터 하겠습니다. 자, 저기들 앉으라. 지난 조국해방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가을 어느 날 평안남도 영원군 군사도원부에는 애티가 나는 한 소년이 나타났습니다. 그가 바로 영원중학교 소년단 위원장인 백운성이었습니다. 그때 운성이 나이는 겨우 15살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나 운성이는 어떻게 하나 인민군대에 나가려고 주먹만한 차도를 4개씩이나 주머니에 넣고서 몸무게를 달구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몸무게는 옷을 벗고 달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걸 알게 된 운송이는 이 차도를 다 던지고 그만한 배를 5알씩이나 사서 와삭 집어먹고서는 이 배가 불룩해서 저울대 위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키를 잴 때는요, 이 발 뒤축을 바싹 올렸습니다. 그러자 가나온 누나는 운서의 머리를 쑥 내려눌렀습니다. 이걸 재미있게 보고 있던 군사도원부 아저씨는 얘야, 그런데 넌 몇 살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운성이는 난 지금
18살이에요 하고 나이를 3살씩이나 불구어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저씨는 키가 작아서 안 된다고 하면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퇴짜를 맞은 은성이는 터벌터벌 맥없이 집으로 걸어갔는데 잠자리에 누웠으나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머리에는 해방전에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악착한 지주놈의 모습을 살 때 겪은 피눈물 나는 일들이 눈에 소리 떠올랐습니다.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오각과 착취를 받던 운성인에도 위대한 김일성 대원 스님께서 나라를 찾아주시고 땅을 주어 마음껏 농사를 지면서 행복하게 살게 됐고, 학교 문 앞에도 못 가보던 운성이는 학교에 가서 마음껏 배우면서 선현단에 입단해서 선현단 단위원장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조개방 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 후퇴 시기에 원수놈들은 이 행복한 운성인의 마을에도 쳐들어와서 수다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운성인의 아버지, 어머니, 애어린 동생까지 쏴 죽였습니다. 그때 남쪽으로 도망갔던 악착한 지주놈이 지한테 대장 완장을 끼고 제 아들 새끼를 데리고 이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야, 너희들 내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그새 풍청대면서 잘 살았지? 이젠 끝장이다. 네놈들 세상은 끝장이란 말이야. 뭐? 네가 세포위원장을 했다면서? 너 당원들의 이름을 다 대지 않으면 당장 죽여줄 테다. 아버지, 나로 그 다니던 운성이 무슨 새끼니? 학교 선언단 위원장이래. 그 새끼 빨갱이도 잡아서 죽여주자. 그렇고 말고. 빨리 말해. 빨리. 당원들의 이름을. 그리고 네 아들 새끼는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운성이 새끼는 어디 갔나 말이야? 모른다. 몰라. 뭐? 모른다? 이 당장 죽여치고 말 테다. 야! 경찰하라! 명명하신 김일성 장군 만세! 두 주먹을 부르짖고 온 밤 원수가 불 생각에 불타오른 운성이는 날이 밝자 또 군사동부에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군사동부 부장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부장 아저씨, 내 손으로 아버지 어머니의 원수를 갚게 해주십시오. 부장 아저씨. 원수를 갚는단 말이지. 원수를 갚으러 나갔다가 어린 내가 쓰러질까봐 그런다. 부장 아저씨, 난 청소는 법도 압니다. 그리고 달리기도 잘하고 권투까지 합니다. 그래? 영구나, 영화. 비록 나이는 어리고 키는 작지만 원수에 대한 중어심이 강하고 남다른 애국심을 가진 운성에 대해서 감탄을 금치 못한 부장 아저씨는 운성이를 군대에 입대시키게 했습니다. 소년단원 운성이는 이렇게 돼서 인민군대가 됐습니다. 운성이는 인민군대에 입대해서 여러 번 전투에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실참이면은 수첩을 꺼내 들고서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익히려고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중얼중얼 하면서 말입니다. 이때 형님 전우들은 이 운송이를 우리의 꼬마 전사, 꼬마 박사라고 하면서 모두들 무척 고하들 했습니다. 특히 부소대장 아저씨는 제 동생하고 운송이가 동갑이라고 하면서 운송이를 누구보다도 더 아끼고 사랑해 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운송이는 이 보초근물을 서면서 언제나 품고 다니던 수첩을 싹 꺼내 들고서 수학 공식을 암송하고 있다가 그만 부소대장 아저씨의 눈이 띄어서 엄한 비판을 받고 그 수첩을 회수당했습니다. 그 다음날 운송이는 세상에 이름 높은 3.5.1 전투에 참가했습니다. 운송이가 속해 있던 부대 아저씨들은 영적으로 전투를 벌여서 단 15분 만에 적들이 차지하고 있던 3.5.1 고지를 점령했습니다. 그러자 악에 바친 놈들은 3.5.1 고지를 다시 빼앗아 보려고 매일과 같이 포탄과 폭탄을 몇 년 발씩 계속 퍼부으면서 쳐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3.5.1 고지 중턱에 있는 큰 바위 밑에다가 굴을 뚫고 화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다 기관총을 걸어놓고 고지를 향해서 푸악 계속 쏘아댔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총알은 픽픽픽 하고 병사들의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부소대장을 저장으로 해서 화점 파괴를 조직했는데 이때 운송이도 자기도 거기 망라시켜달라고 막 떼를 쓰면서 강하게 전라댔기 때문에 중대장 아저씨는 꼬마 병사 운송이도 망라시켰습니다. 화점 파괴전은 적 화점을 향해서 한치 한치 기어나갔습니다. 화점 가까이에 거의 이르렀을 때 어찌나 그 화점에서 나오는 총탄이 빗발치듯 쏟아져 나왔던지 조금도 전진해 나갈 수 없었습니다. 이때 부소대장 아저씨는 운송아, 너는 꼼짝 말고 여기에 엎드릴 거라. 이렇게 말하고는 부소대장 아저씨는 조원들과 함께 한치 한치 기어나갔습니다. 저쯤 전진해 나갔을 때 그만 소대장 아저씨는 먼저 희생된 데다가 부소대장 아저씨마저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때 운송이는 저 화점을 눌러보면서 부소대장 아저씨 옆에까지 기어나갔습니다. 운송아, 너 왜 내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움직이는 거냐?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말하고는 벌떡 일어나서 앞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이때 운송이는 날쌔게 부소대장의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소대장 동지, 소대장 동지도 없는데 전투 지휘는 누가 하겠습니까? 그리고 부소대장 동지는 부상당한 몸이 아닙니까? 저 화점을 내가 까부시겠습니다. 그때 수첩을 돌려주십시오. 그리고는 벌떡 일어나 화점을 향해 번개같이 달려나갔습니다. 운송아, 너만은 안 돼! 운송아! 운송이가 저 화점에 거의 다다랐을 때 그만 적탄에 맞아 부상을 당했습니다. 눈을 감고 쓰러졌는데 이때 원수놈들에게 희생된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동생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는 것만 같았습니다.
운성아, 일어나거라. 원수놈들을 쓸어버리지 못하면 고향 땅이 저놈들에게 또 짓밟힌다. 일어나거라. 운성이는 벌떡 일어나 사납게 울부짖는 적 화점을 피 끓는 가슴으로 막았습니다. 부서대장 아저씨는 피 흘리며 쓰러진 운성이를 부둥켜 안고 쏟아져 나오는 눈물을 삼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성아, 운성아, 눈을 떠라, 눈을 떠. 운성아, 너의 꿈과 희망이 가득 담겨있는 이 수첩을 남겨두고 눈을 감으면 난 어떡한단 말이냐. 운성아! 운성아, 넌 동지를 위한 이런 뜨거운 마음을 지니고 있었기에 내 대신 내가 화구를 막았구나. 운성아! 이렇게 운성이는 마음껏 배우며 뛰놀 어린 나이에 자기를 지켜준 조선노동당과 어머니 조국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서슴없이 바쳤던 겁니다. 운성이는 비록 사진 한 장 남긴 것이 없지만 화구를 막을 때 입었던 그의 군복이 그의 영적 위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백운성 소년이 불붙는 적의 화구를 막은 가슴 뜨거운 얘기는 이만 끝났습니다. 하나 물어보자요. 백운성 소년이 가슴속에 어떤 생각을 간직하고 있었기에 불붙는 적의 화구를 서슴없이 가슴으로 막을 수 있었을까요? 자국이 없으면 공부도 할 수 없고 행복하게 살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수봉 영웅처럼 자기의 생명보다 저국이 더 귀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맞죠? 예! 자, 이게 무슨 책이나요? 예. 이 조선 소년 영웅전에는 백운성 소년과 같이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싸운 소년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담겨져 있죠? 예! 예. 항일의 소년 영웅 김기성 동지의 투쟁 이야기가 있습니다. 9살 난 김금수 나동단원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쪽 해방전쟁 시기 용감하게 싸운 소년 군의대원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적의 푸른 숲을 지켜 싸운 니창도 선흥공화국 영웅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 이 외에도 이 책에는 수많은 소년 영웅들에 대한 투쟁 이야기가 담겨 있지요? 예! 예. 이렇게 어린 나이에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싸운 그런 소년들은 이 세상 그 어디를 들여다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전설 같은 얘기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아이들은 날이 갈수록 점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가고 있습니다. 나도 우리 어머니와 함께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예, 이 김은아 어린이는 공부도 잘하고 노래와 악기도 잘할 뿐 아니라 나라를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한 기특한 어린이입니다. 나도 어서 커서 영웅이 되겠습니다. 아영 그만. 앞가슴에 번쩍번쩍하는 장작상 메달을 6개씩이나 달고 있는 이 안민영 학생은 4살 때부터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
글작 분집을 9번씩이나 올려서 기쁨을 드린 꼬마 시인이며 또 나라를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한 학생입니다. 우리 모두 선인영웅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지어보십시오. 어디 한번 지어보라요. 김일성 대본수님 품속에서 자라난 9살 kum순이 껌막을 선현영웅. 어제는야 김적일 대원수님 품속에서 자라난 서상아를 지켜낸 유향림 선현영웅. 오늘은야 문수님 품속에서 300만 선현다는 우리들 영웅으로 준비해가요. 항상 준비. 잘 지었습니다. 꽃망울 어린 나이인데 나라를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한 김은하 어린이, 그리고 어린 애국자이며 꼬마 시인인 안미령 학생에게 이 할아버지가 요술로 이 책을 한 권씩 주겠습니다. 예, 잘 보라요. 이제 책이 어떻게 움직이나 보라요. 으짜! 으이야! 은하한테 간다. 받으라요. 책이 없죠? 책이 어디서 나타나나 보라요. 으차! 짠짠짠짠짠짠. 할아버지, 나도 그 책을 가지고 싶습니다. 이 한영명동무도 나라를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신문에도 여러 번 났습니다. 그러면 이 한영명 동무에게도 이 책을 주겠습니다. 할아버지, 나를. 이 장영 어린이도 어머니와 함께 좋은 일을 많이 한 어린이입니다. 자, 장영이한테 주겠습니다. 할아버지, 나도 가지고 싶습니다. 나도 가져가세요. 예. 가만. 하나, 둘, 셋. 모두들 소년 영웅들이 될 수 있나요? 예. 대답들이 씩씩한 걸 보니까 자신들이 있는 모양이구만. 꽃봉오리 여러분들은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서 이끄시는 사회주의 우리나라를 지키는 영웅들이 돼야 합니다. 온 나라의 꽃봉오리 동무들, 오늘 할아버지 얘기는 이만 끝내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